지금부터는 두 번째 패턴, 13번째 노트의 두 번째 패턴인 컴포짓 패턴, 합성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ead First Design 패턴에 나와 있는 예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패턴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자 패턴 설명드릴 때 다이너와 팬케이크 하우스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게에서 두 개 메뉴를 다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카페까지 추가로 합병을 했고요. 그러니까 메뉴들이 많아진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이너에는 디저트 메뉴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카페 메뉴는 기존과 달리 또 여기는 원래 팬케이크는 어레이 리스트였고 여기는 배열이었는데 여기는 해시 테이블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자 패턴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것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무관하게 통일된 방법으로 이 각각의 메뉴들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내부적으로 다른 자료 구조로 구현된 것은 반복자 패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요 후식 메뉴의 추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에 메뉴 아이템뿐만 아니라 이렇게 메뉴들을 모아놓은 메뉴도 얘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개별 객체나 개별 객체들의 모음을 동일하게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이 디저트 메뉴를 여기에 추가를 할 때 여기다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추가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 객체 마을 식당 메뉴 자체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똑같은 어떤 이터레이터의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는 메뉴 아이템들과 메뉴 아이템들을 모아놓은 것을 하나로 취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여기서 보면은 얘네들은 메뉴 아이템들인데 이 메뉴 아이템과 메뉴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이 합성 패턴은 개별 객체와 객체 모음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병사 한 명과 병사 여러 명이 모아준 어떤 집단을 동일하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하나의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컴포짓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컴포짓 패턴은 객체를 트리 구조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며 단말이나 중간 노드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트리 구조로 만들지 않더라도 개별 객체와 개별 묶음을 동일하게 처리하고 싶을 때 이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구성하냐면 컴포넌트라고 하는 어떤 타입을 만들고요. 이 타입은 컴포짓과 리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컴포짓 밑에는 또다시 컴포짓이 올 수도 있고 리프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트리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트리 구조로 만들지 않더라도 요 목적이 있으면은 이 패턴을 사용할 수 있고 이게 더 중요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컴포넌트를 리프와 컴포짓을
같이 묶고 있기 때문에 LSP, ISP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바람직한 형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은 add, remove, get child라는 메소드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메소드는 leaf는 필요 없는 메소드예요. 따라서 ISP는 진짜 맞지는 않죠. 그리고 과연 leaf도 컴포넌트고 컴포지트 컴포넌트인 거는 뭐 LSP 측면에서는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과연 EasyA가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는 좀 고민이 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그 우리가 만든 합병 그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메뉴 컴포넌트라는 게 있고 이 메뉴 컴포넌트는 메뉴와 메뉴 아이템으로 구성이 되고 이 메뉴들은 메뉴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메뉴 이 컴포넌트 내에 메뉴 아이템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메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리 구조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컴포짓 패턴에서 그 컴포넌트와 리프와 컴포짓 여기서는 노드, non leaf, leaf 요 세 가지 그 클래스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드는 이제 non leaf가 될 수도 있고 leaf 그러니까 non leaf나 leaf를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리모컨이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에 non leaf도 leaf도 모두 제공해야 되는 메소드들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리스트라든지 이런 어떤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면 되겠고 이게 컴포짓 패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것들이 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메소드는 non leaf만 제공해야 되는데 노드라는 리모컨을 가지고 non leaf, leaf도 모두 처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에다가 abstract 메소드로 구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leaf는 이 메소드들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예외를 발생하게끔 만들 수 있는데 이 자체를 여기다 만들지 않고 여기다가 abstract가 아니라 그 일반 메소드로 만들고 예외를 발생하게끔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non leaf에 대해서 해당 메소드들이 호출되면 예외가 발생할 거고 non leaf는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재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non leaf는 자식들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개의 객체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한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array list를 이용해 가지고 노드들 이 non leaf 노드의 그 자식 노드들을 유지합니다. 이 노드들은 leaf가 될 수도 있고 non leaf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트리 구조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 노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트리 구조를 만들었을 때 그 루트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노드들을 다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리 구조로 형성됐을 때는 그 반복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여기에 얘도 이터로브를 구현하게 하고 이터레이터를 반환하게 만들면 되는데 실제 교재에 있는 코드를 만들어 보니까 얘만 하나 제공할 것이 아니라 요걸 하나 더 제공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드들이 그 반복자를 제공하게끔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식 노드는 반복할 것이 없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처럼
요 노드에 대해서는 leaf에 대해서는 null iterator라는 null 객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얘는 has next는 false를 주고 next는 부르면은 예외를 발생하게끔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ull iterator라는 걸 만들어서 반환해 주도록 하면은 이게 노드를 우리가 접근했을 때 그것이 leaf이든 non-leaf이든 올바르게 탐색을 할 수 있게, 그 부분 트리를 탐색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트리에서 그 탐색은 그럼 어떻게 하냐? 탐색은 기본적으로 그래프 탐색하는 방법인 BFS나 DFS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DFS는 스택을 이용해서 또는 재기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반복자를 만들어서 제공할 거니까 재기적으로 구현하기보다는 이제 스택을 이용해서 구현하면 되겠고, 그 BFS는 Q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면 됩니다. 이 BFS를 이용하게 되면은 레벨 단위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DFS를 이용하게 되면은 깊이 우선으로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이 이제 DFS입니다. DFS와 BFS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니까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컴포짓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자를 만들 때 이 이터레이터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스택에 요 노드들을 넣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드들을 스택에 넣어서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노드를 넣는 것이 아니라 각 노드에 반복자를 넣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노드를 넣는 게 좀 더 직관적이고 구현하기는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반복자를 스택에 또는 그 BFS면 Q에 넣어가지고 전체 트리에 대한 반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택을 이용할 때는 우리가 노드를 어떤 순서로 스택에 넣느냐에 따라서 그 방문하는 순서가 달라지니까 이 점도 구현할 때 또는 사용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A를 처리할 때 왼쪽 서브트리부터 집어넣게 되면 스택에 A1, B, A2, C가 들어가야 돼요. 노드가 들어가면. 그러면 그 다음에 처리하는 건 C부터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넣게 되면, 오른쪽부터 넣게 되면은 C가 들어가고 A2 들어가고 B가 들어가고 A1이 들어가게 되겠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이렇게 방문하는 순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이제 그 DFS 구현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왼쪽부터 넣으면은 얘부터 방문하는 게 아니라 얘부터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컴포짓 패턴에 대해서 루트 노드에 대해서 반복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반복자를 이용해서 전체를 검색할 수 있고, 이 반복자에서 이 넥스트에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넥스트에서 모든 노드를 반환할 수 있고 단말 노드만 반환하도록 구현할 수 있는데, 이 예제는 모든 노드를 다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환된 노드에 대해서 그 리프에 대해서만 요거를 출력해 줍니다. 만약에 이 반복자 자체에서 그 중간 노드는 반환하지 않도록 만들게 되면은 요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고, 이렇게 반복자를 이용하지 않고 루트에 대해서 어떤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그
재기적으로 모든 노드에 대해서 이게 동작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반복자를 사용하지 않고 원하는 기능을 노드 클래스에 추가해서 트리 전체를 탐색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깊이 우선 방식으로 재기적으로 불려지는 거니까 깊이 우선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과연 응집성 측면에서 모든 코드들을 다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것만 만들어 놓고 트리를 반복자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응집성은 기능을 여기 넣는 게 맞는 건지, 기능을 넣지 않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드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모든 기능을 다 이 반복자 없이 만들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각 노드에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다 만들지 않고 트리 구조만 이 컴포짓 패턴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어떤 트리 전체에 대한 연산은 그 노드에 구현하지 않고 별도로 구현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반복자를 통해서 반복하면서 메소드로 반복자를 통해서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함수를 만들어서 쓰는 방법이 있고, 만들지 않고 각 그 클래스 자체에 그 컴포짓 패턴을 만드는 클래스 자체에 요 기능을 구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그 반복자 트리로 우리가 합성 패턴을 만들었을 때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를 방문하는 반복자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컴포짓 패턴 관련된 반복자 구현하는 방법을 자바 코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드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이 노드는 이제 그 리프와 non 리프, 개별 객체와 객체들의 모음을 추상화해주는 리모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메소드들을 우선 abstract 메소드로 add, remove, get child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터레이터도 이렇게 두 개를 반환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재에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저는 요거를 추가적으로 반환하도록 만들어서 구현을 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그 강의 슬라이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컴포짓 패턴, 그 트리 구조로 컴포짓 패턴을 이용해서 트리 구조로 무언가를 모델링 했을 때 루트를 기준으로 그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를 탐색하는 방법을 만들 때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BFS나 DFS 둘 중 하나를 사용하면 되겠고, 이때 BFS는 Q, DFS는 스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스택에 뭘 집어넣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 가지는 노드들을 넣는 거고요. 그게 일반적이고 보통 자료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죠. 그런데 이 컴포짓 패턴의 경우에는 객체지향 그 객체들이 이 노드가 되기 때문에 이터레이터를 그 노드의 이터레이터를 그 스택에 또는 큐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non leaf를 보면은 이 non leaf는 요 이터레이터에서 여러 종류의 이터레이터를 이제 반환할 수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현해 놨어요.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집어넣는 버전들 2개,
그리고 이터레이터를 집어넣지 않고 노드를 집어넣는 버전, 그런 식으로 이터레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터레이터를 집어넣을 때 기본적으로 본인 노드의 이터레이터를 그 생성자의 그 초기 값으로 전달해주고, 인자 값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non-leaf들은 자식들, 이 자식들은 단말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non-leaf 노드가 될 수도 있죠. 그 노드들의 목록을 갖고 있는데, 이 array list는 이터레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터레이터를 이제 그 요 두 가지 버전에 대해서는 초기 값으로, 인자 값으로, 생성자 인자 값으로 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그걸 주는 게 아니라 this를 줘서 노드들을 차례차례 넣는 방법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hild iterator를 달라 그러면은 tree iterator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 child 목록에 대한 iterator를 주고 있습니다. null iterator를 보면, null iterator 아니라 leaf 노드를 살펴보면, leaf 노드는 다 여기 unsorted operation exception으로 하고 있고요. 요걸 여기다 구현하지 않고 요 세 개에 구현할 수도 있고요. iterator도 여기서 다 구현하면은 leaf는 실제적으로 구현할 게 요 하나, 요런 메소드 하나 말고는 구현할 것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구현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다 구현하지 않고 요거를 노드가 기본적인 값으로 반환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null iterator는 이제 leaf 노드는 자식들이 없으니까 똑같이 그 중간 노드와 단말 노드를 구분하지 않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말들이 null iterator를 반환하도록 만들면은 균일하게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DFS Tree Iterator DFS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DFS는 이제 스택을 이용하는 거고요. 처음에 생성할 때 스택에 전달된 이터레이터를 푸시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스택에는 이터레이터가 담겨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has next를 보면 간단한 것부터 살펴드리면, 요 경우를 보면은 next를 부르면 스택에서 그 스택 탑에 있는 걸 갖고 옵니다. 갖고 온 다음에 그것의 child iterator를 스택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드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은 next는 중간 노드, 단말 노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리하고요. 단말과 중간 노드를 모두 리턴해 줍니다. 이렇게 구현하지 않고 요 방식을 쓰게 되면은, 밑에 버전을 쓰게 되면은 non-leaf인 경우에만 스택에 요 child iterator를 집어넣게 되겠고, non-leaf인 경우에, 중간 노드인 경우에는 next에서 반환하지 않고 다시 이걸 재기적으로 호출해서 그 단말 노드들만 그 DF의 순서에 맞게 반환하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여기서처럼 반복자를 스택에 집어넣어서 처리할 수 있고, 스택에 반복자를 집어넣지 않고 여기서처럼 노드를 받아와서 그 노드를 스택에 푸시를 하는 방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택에서 노드가 있으면 그 노드를 반환하고, 그 노드가 non-leaf이면은
자식들을 쭉 추가하게끔, 자식들 노드들을 스택에 추가하게끔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이 보통 우리가 자료 구조에서 그 트리를 DFS나 BFS로 구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 여기서 이 버전의 경우에도 이 노드가 non-leaf이든 leaf이든 무조건 모두 반환을 합니다. 반환을 하는데, 우리가 구현할 때에는 이제 방법에 따라서 원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단말 노드들이면 중간 노드들은 넥스트의 결과로는 반환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전들 형태대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여기 이제 DFS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바에서 반복자를 구현하면은 hasNext의 역할은 더 방문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거고요. 넥스트는 현재 방문해야 될 노드를 반환하고, 그 다음에 방문하기 위한 필요한 일들, 그 플러스 하는 역할들을 이제 그 넥스트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뭐 구현하기 나름이니까 이런 식으로 넥스트는 간단하고 hasNext에서 그 있는지 없는지 플러스 다음 처리하기 위한 작업까지 하게끔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자바에서 hasNext의 역할은 이 역할은 아닙니다.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반복자를 hasNext에 이제 반복자를 스택에 집어넣은 경우에는 요 경우를 보면 이 경우에는 이 노드가 중간 노드인지 단말 노드인지 상관하지 않고 이터레이터들을 스택에, 그 노드의 이터레이터를 스택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노드가 단말 노드이면은 null 이터레이터를 스택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hasNext에서는 그 스택을 보고 스택이 비어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방문할 곳이 없는 거고요. 스택이 비어 있지 않으면 스택 탑에 있는 그 이터레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이터레이터는 둘 중 하나죠. 이터레이터는 둘 중 하나예요. 아니면 null 이터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스택 탑에 있던 게 그 중간 노드 이터레이터이면은 그 이터레이터가 있을 거고, 스택에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게 null 이터레이터면은 null 이터레이터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null 이터레이터는 더 이상 처리할 게 없는 빈 껍데기이기 때문에, 빈 껍데기이고, array list 이터레이터도 지금 현재 탑에 있을 때 거기에 있는 노드들을 다 처리해가지고 더 이상 처리할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택에 있는 것에 이터레이터에 처리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있으면 true를 줘서 그 이터레이터의 next 값을 얻어오게끔 하면 되겠고, 만약 hasNext가 null이면, hasNext가 없으면 그 이터레이터는 이제 버리고 다시 요 hasNext를 재기적으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요 경우에도 재기적으로 호출하지 않고 while문을 써서 계속 이터레이터에 있는 것들을 null 이터레이터들을 빼내서 버리는 작업을 hasNext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 주석 처리된 부분에서는
non-leaf인 경우에만 추가하니까 null iterator가 스택에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코딩하냐에 따라서 이제 코드의 간결성과 이제 실제 코드의 성능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잠깐 보시면 요 테스트를 볼게요. 지금 이렇게 트리를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트리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 루트에서 리스트를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반복자를 이용해서 트리를 탐색하면서 그 방문한 노드의 레이블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non-if의 child iterator를 요 DFS 하는 거죠. 그러면 요 테스트를 실행을 해보면 지금 요 리스트를 출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트리 모습으로 루트 밑에 sub1 A1이 있고 sub1 밑에 sub2 B1 B2 있고 sub2 밑에 C1 C2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라는 함수는 반복자를 이용하지 않고 여기에 노드에 리스트가 abstract로 되어 있고 run if에서는 요 리스트에서는 그 child에 대해서 다시 노드의 리스트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child가 또다시 그 자식들이 있고 또 그 non-if 노드가 있으면 그것의 자식들이 재기적으로 연속해서 불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제공해야 되는 기능을 요 노드 클래스 자체에 이런 식으로 구현해 가지고 재기적으로 쫙 퍼지게끔 코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반복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반복자에서 노드를 검색하면서 그 어떤 기능이 필요한 기능이면 그 기능을 처리하게끔 밖에다가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그 강의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그게 응집성 측면에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한 기능을 모두 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지 않고 반복자만 만들어 놓고 필요한 기능들은 밖에서 반복자를 이용해서 구현해서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스트에 보면은 이제 요 버전에서는 그 중간 노드와 단말 노드 구분하지 않고 다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버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은 이제 단말들만 쭉 출력하게끔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는 버전들을 살펴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 버전이 가장 익숙하고 좋은 버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노드를 받아서 여기서 스택으로 처리하는 것이 깔끔하고요. 그런데 교재에 있는 예제는 어떻게 되냐면 요 child iterator라는 개념이 없고 늘 요거를 반환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리를 탐색하면서 또 다른 트리 탐색 이터레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스택이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많이 만들어져서 트리 전체를 탐색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보다는 그 탐색을 시작하는 곳에서는 트리 이터레이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그 트리 이터레이터가 반복하면서 그 노드의 이터레이터가 필요하면은 트리 이터레이터를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array list, child iterator를 얻어와서 그 child iterator를 그 스택에 집어넣고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한번 트리를 탐색할 때 스택을 한 번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교재에 있는 코드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코드다. 뭐 그렇게 구현을 못하는 거 아닌데 조금 번거롭고 스택이 하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들어져서 동작을 하게 되는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컴포짓 패턴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살펴볼 걸 말씀드리면 노드가 우리가 컴포짓 패턴을 만들 때 트리 구조로 만드는 경우 컴포짓 패턴이라고 해서 꼭 기억해 두실 게 트리 구조로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컴포짓들과 개별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고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컴포짓 패턴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트리로 우리가 모델링하고 싶을 때도 그 트리가 이제 어떤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거, 그냥 뭐 자료 구조에서 이진 검색 트리 같은 것들은 이런 컴포짓 패턴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리 구조로 우리가 컴포짓 패턴을 구현할 때에도 일반적인 자료 구조처럼 노드의 분모에 대한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리를 뭔가 순회할 때 다양하게 좀 순회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단말을 뭔가 이제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쉽게 그 노드의 삭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리가 있을 때 얘를 단말인데 삭제하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어레이 리스트에서 얘를 삭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참조를 여기가 유지하고 있으면은 직접적으로 그 참조를 이용해서 자신을 이 어레이 리스트에서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분모에 대한 연결을 유지하게 되면은 이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즉 트리를 구성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순서가 응용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 순서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구조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요. 추가하는 연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뭐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데 특정한 위치에 그 노드가 들어가야 된다면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겠죠. 뭐 우선순위 큐를 쓴다든지 별도 다른 방법으로 자식들을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자식 노드들을. 그리고 비용 전략을 위해 중간 노드는 하이트를 이용하여 계산된 결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번 어떤 노드들의 변화가 생기면은 그 노드로부터 루트까지의 어떤 경로에 있는 노드들의 값들은 다 갱신을 해줘야 되겠고, 그런 갱신도 이런 분모에 대한 연결이 있으면은 더 편하게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컴포짓 패턴과 관련된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식을 이런 인픽스 노테이션, 그러니까 인픽스라는 거는 이항 연산자가 있을 때 이 연산자를 두 P 연산자 중간에 놓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게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으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트리 모습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트리 모습을 우리가 컴포짓 패턴을 이용하면은 잘 표현할 수 있고, 그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식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노드들을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컴포짓 패턴을 쓴 건 아니고 그냥 트리의 노드들로 이런 식으로 이진 트리니까 레프트, 라이트를 갖도록 만들었고, 중간과 단말을 구분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드는 오퍼레이터를 갖고 있는데, 숫자인 경우에, P 연산자인 경우에는 샵이라는 표시를 넣어서, 얘가 샵이면 얘는 그 value가 있는 애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연산 노드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나머지 일반 연산자들이면은 left와 오른쪽 자식의 결과를 그 연산자로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은 그 노드의 평가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트리를 이제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컴포짓 패턴으로 리팩토링 하게 되면은 노드라는 걸 하나 두고, 이제 그 단말과 이 컴포짓 패턴은 단말과 중간 노드라는 개념이 구분이 되고, 중간 노드나 단말을 모두 하나의 어떤 리모컨으로 공통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노드, value 노드, operator 노드, 그리고 evaluate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왼쪽, 오른쪽 자식을 설정해주는 그 add, remove, 뭐 이거는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거 자체가 생성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컴포짓 패턴을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요 조건식을 조금 분리하게 되는데, 여전히 이렇게 조건식이 스위치문이 나타나니까 요 경우에는 요거를 한 번 더 리팩토링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 노드를 다시 add 노드 상속을 해서 뭐 멀트 노드 이렇게 상속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isA 대신에 hasA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hasA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 자식들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얘를 요 계산하는 걸 전략으로 써가지고 그 전략을 여기다가 주입하게 되면은 이 노드가 이제 어떤 evaluate 하는 함수를 그 전략을 주입했냐에 따라서 이제 덧셈 노드가 되고 뺄셈 노드가 되고 곱셈 노드가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컴포짓 패턴, 그 다음에 이 컴포짓 패턴을 추가적으로 상속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래 컴포짓에서는 컴포넌트, 리프, non-리프 노드라고 했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non-리프도 또 추가적으로 상속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non-리프들을 만들어서 컴포짓 패턴에서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짓 패턴 적용 예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트리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요. 요 레고나 게임은 트리 구조로 라기보다는 묶음과 개별을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이 좀 더 여러분들이 그 트리 구조가 필요하면은 뭔가 트리 구조를 할 것 같은데 트리 구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개별과 개별들의 묶음을 동일하게 처리하고 싶다. 이때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컴포짓 패턴이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꼭 트리 구조가 아니더라도 이 컴포짓 패턴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알아두시고요. 트리 구조가 필요하다고 해서 또 무조건 컴포짓 패턴을 적용하는 건 아니고 어떤 그 트리 구조에 정보들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 그 정보를 추가할 때 중간 노드가 단말 노드로 바뀌거나 단말 노드가 중간 노드가 되는 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컴포짓 패턴에는 그 안 맞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 가장 효과적이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컴포짓 패턴에 대한 설명, 또 이터레이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8번째 랩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배운 게 반복자 패턴하고 합성 패턴인데 그 중에 반복자 패턴에 대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실습은 두 가지 자료구조 시간에 살펴봤던 두 가지 자료구조, 배열 기반 비정렬 리스트, 이중 연결 구조 기반 비정렬 리스트 두 가지를 제가 간단히 구현해서 자바 버전 그리고 파이썬 버전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바 버전에 대해서는 자바 유틸 이터레이터가 아니라 자바 유틸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상속해서 반복자를 정의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 자바 유틸 리스트 이터레이터는 next, previous, next index, previous index, set, add, remove,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메소드, 그리고 거기에 has next, has previous까지 총 9개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완성해야 됩니다. 파이썬은 이제 이런 리스트 이터레이터라는 개념이 없지만 똑같은 그 숙제를 드리기 위해서 똑같은 리스트 이터레이터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는 이제 그 언어와 그 언어에서 직접적으로 유사하게 쓰는 것을 정의해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똑같이 그 자바 과제로 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코딩을 해보게끔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숙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자바 버전이고 또 하나는 파이썬 버전으로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